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연령별로 선생님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꿀팁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3세, 4세. 자,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만 1세, 2세의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3세 친구들을 언제 경험해 봤냐면 대체교사 하던 시절에. 근데 정말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아이들과 친해진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3세 친구들은요, 낯을 정말 많이 가리거든요. 낯을 안 가리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 반에 거의 한 9명, 10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저한테 막 살갑게 다가오거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오바를 많이 했고요. 네, 진짜 친해지려고 별 오바를 다 떨었어요. 옆에 선생님이건 누가 있건은 상관없이 네, 정말 오바를 많이 했었고 아이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것도 당연히 많이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알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혹 몇 가지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첫 번째 스토리는 책을 많이 읽어줬었어요. 뭐 유이실에서 놀다가도 아이들이 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림책 같은 거를 읽어줄 때 정말 그림책 등장인물, 제 영상 중에 동화구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동화구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나중에는 제 앞으로 모이더라고요. 동화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이제 막 분간이 가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읽어주다 보면은 이 아이가 또 이 연령의 아이들이 어떤 그림책에 관심 있는지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을 많이 뒀으니까 이번에는 비슷한 주제지만 다른 동물이 나오는 걸 읽어줘 보자. 또 이 친구가 평상시에 뭐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동물, 한 가지 동물의 그림의 매개체라든지 또는 자동차들 관심 많잖아요. 자동차가 나오는 그림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봐서 그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 이끌어내 주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낯을 가리다가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니야 막 이렇게 낯을 가리다가 나중에는 제 옆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제 무릎 위에도 앉고 그렇게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스토리는요. 저는 이제 낮잠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 마음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낮잠을 안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불이 아닌 이제 다른 친구 이불 위에 눕거나 돌아다니거나 뒹굴거나 일부러 일부러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도 여쭤봤었거든요. 이 아이가 원래 자기 이불을 좋아하지 않는지.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순간 생각했죠. 내 영향일까? 내가 대체교사로 와가지고 환경이 뭔가 바뀐 느낌이 들어서 낯도 많이 가려지고 뭔가 욕구가 조금 안 채워지는 욕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불에 그려져 있던 동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막 이야기를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 오늘 누워서 잠이 들면 꿈속에 뭐가 나올까? 우리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코끼리나 기린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누구누구는 어떤 동물을 만나고 싶어 꿈속에서? 선생님은 꿈속에서 기린을 만나고 싶어. 우리 누구누구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계속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럼 오늘 꿈속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또 내일이 되면은 어제는 누구누구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누가 나올까? 엄마가 나올까? 아니면 동물 친구들이 나올까? 아니면 폴리 아저씨가 나올까?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폴리, 하루는 또 코끼리, 하루는 기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불 위에 가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보면은 제품에 와서 많이 안기고 저한테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마음을 되게 많이 열었어요. 간식을 먹다가도 안 먹으면은 제가 칭찬해주면 마치 제 칭찬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반 같은 경우는 낮잠 시간 정말 감정 기복이 아이들이 되게 심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뭔가 이불 위에 그림이라거나 또는 우리 자기 이불을 굉장히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말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많이 열지 않았을까. 자, 두 번째로 만 2세, 그쵸? 4세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4세는 제가 한 2년 정도를 했었어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했었는데 경험해 본 결과 정말 어린이집의 중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의 꽃이죠. 영화의 꽃이에요. 저는 4세 친구들 꽤 괜찮았어요. 좋았고 편했고. 근데 4세가 시작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바라시는 게 아무래도 배변 훈련이에요. 배변 훈련을 이제 4세 이전에 떼고 올라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4세 때까지도 뭔가 못된 친구들은 조금 기간이 또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떼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배변 훈련이라는 게 정말 기저귀를 떼면 편하죠. 편하죠. 근데 누구한테 편하냐면 사실 어른들한테 편해요. 선생님한테 편하고 엄마 아빠한테 편하죠. 아무래도 이제 배변 훈련이 되면 화장실 가서 다 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안 편하다면 그거는 좀 시간적으로 기다려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어른이 힘들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 아이만 느린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에요. 그쵸? 어른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잖아요. 나만 못된 것 같아. 나만 자꾸 여기다가 하는 것 같아. 막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어른의 초점에 맞춰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변 훈련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아이들을 먼저 관찰하시고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심정 또는 아이들의 그런 행동, 발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 기다림을 조금 해주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레 선생님들한테 먼저 마음을 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 못 열다가도 선생님이 내 기다림을 내가 조금 누군가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하고 아빠도 안 그래. 근데 선생님이 기다려줘.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강한 애착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4세 꿀팁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랑 똑같아요. 3세 때랑 책 많이 읽어주세요. 정말 집중력이 많이 높아져요. 책 많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정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리고 막 와플블록 안에 자동차 막 집이라고 막 끼워 넣고 터널 만들고 그런 거에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남자친구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낮잠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4세 때 낮잠을 아이들이 다 잘 잤어요. 옆에서 재워도 주고. 근데 낮잠 팁이라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들 보통 선생님들이 재우실 때 정말 초임 선생님들은 가슴에 토닥여주면 자는 줄 알고 잘 자는 줄 알고 많이 토닥여줘요. 근데 물론 이게 강하게 작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낮잠을 재우실 때 콧등 있죠 여기. 네, 여기를 이 손가락 하나로 우리 아이들 피부는 더 얇고 작아요. 얼굴 크기도 작고 그래서 손가락 크기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로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레 눈을 감아요. 자연스레 눈을 감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것만 계속 해주면요,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강하게 작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콧등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이마부터 콧등, 미간까지는 아니고 이마부터 콧등을 이렇게 쓸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눈을 스르르 감는답니다. 또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귀를 만져줘야지 잠을 잘 자는 친구들. 귀를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요. 살며시 귓볼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만져주면요. 정말 잠을 잘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콧등이랑 이마를 쓸어주는 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잠들더라고요. 아,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잠들지 하고서 애타게 막 속앓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낮잠을 어떤 날은 잘 자고 어떤 날은 안 자요. 보통 아침에 늦게 등원한 친구들이 낮잠을 잘 안 자는 경우도 많고, 어, 그럴 때는 왜 안 자지 왜 안 자지 얼른 자 얼른 자 하고 다그치지 마시고, 절대 우리 아이가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물론 우리 영아반 선생님들한테서 낮잠 시간만큼이 최고의 휴게 시간이시겠지만, 또 우리 그 시간에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서류도 해야 되고 뭔가 서류를 해야 되고 알림장도 써야 되는데 아이까지 잠을 안 자면 이 아이로 인해서 더 신경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항상 서류보다도 아이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못 자는 날이 있으면 그날 하루는 조금 아이 재우는데 더 힘을 많이 써주시고, 서류는 사실 이제 뭐 퇴근 전에 또 다른 시간에 쪼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알지만 그래도 아이가 잠을 많이 못 자거나 그러면은 좀 조용한 활동을 많이 시켜주신다던가, 또 색칠 같은 거를 시켜주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어머님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세, 4세, 제가 가졌던 경험들을 짧게나마 선생님들께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5세 관련된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세, 만 3세 꿀팁 영상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